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켄터키주에 이어 테네시주도 토네이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켄터키주 양조 공장 근로자들은 양초 공장 근로자들입니다. 토네이도 경고 이후에도 공장 밖으로 나가면 해고된다는 위협 때문에 공장에 갇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일부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 미 전국이 주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미국에 확산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막혀있는 사회복지 지출안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인슐린 값을 한 달에 $35로 제한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약값 낮추기에는 찬성해온 공화당이 이 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작업이 지금도 이 순간도 진행 중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 션 해니티 등 팍스뉴스 진행자들과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폭동 사건 중단을 지시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텍스트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팍스뉴스는 당사자들은 시침을 뚝 떼고 다른 방송만 내보냅니다.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국가가 지난 여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미국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교사들이 학교 기물을 산다면서 온 몸 안으로 마구잡이 돈 주워 담기 행사를 치른 뒤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미국 언론이 다시 스노우보드 챔피언 클로이 김 선수를 주목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주 긴 기사로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 선수의 챔피언 이면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물론 출근하기 전부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스앤젤레스 뉴스 준비하느라고 제가 바깥에 마음을 못 줬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 출근하기 전부터 아주 빗소리가 크게 들렸고 유리창을 운전을 할 때 막 그 부딪히는 그 같은 그 비를 경험하면서 빗길 운전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히 불편하다기보다 좀 무섭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운전을 조심조심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버스 정류장은 없었지만 이 같은 빗길에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버스 안에서 빗물이 잔뜩 묻은 그 우산을 어떻게 주체를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옷도 털고 손도 시리네 하는 것을 경험하실 분들이 떠올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뉴스를 준비하면서는 이 빗길이 문제랴, 토네이도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집을 다 날려버린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직업이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사망자가 켄터키주에서만 어제 이 시간에 6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4명으로 늘어났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 지금 109명 정도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숨진 사람 가운데는 5개월 된 아이도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86살의 한 분이셨는데 주지사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남자 주지사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토네이도가 정확하게 지금 자로 잰 듯이 되지는 않지만 128마일 그 구간을 넘나들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더미에서 잿더미가 됐던 무슨 더미가 됐던 그 무슨 더미에서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가 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하는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켄터키주의 메이필드라는 지역이 좀 심하죠. 그래서 인근에서도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하시는 maybe 한국분 가운데서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공포감, 트라우마 같은 것은 얼마나 심한가 이것도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대처할 일이고요.
켄터키주는 진즉에 그 며칠 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테네시주도 지금 사망자가 적어도 4명 이상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재난지역보다는 약간 낮은 직급으로 일리노이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아마존의 창고 공장에서 6명이 숨진 바로 그 일리노이입니다. 알칸소, 미주리 이런 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 미시시피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해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켄터키주의 메이필드에 있는 메이필드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양초 공장에서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기 위해서 11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양초를 집에 켜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기도 하죠. 일손이 바빴다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첫 번째 사이렌.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집에 가겠다고 무섭다고 하니까 매니저가 지금 집에 가면 해고시킬 거야. 해고당할 것 각오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이제 MBC 방송과 그 양초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 이후에는 복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온다는데 집도 걱정되고 나이 드신 부모님도 걱정되고 어린 아이들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슈퍼바이저가 지금 집에 가면은 해고시킨다고 하니까 그냥 숨어 있었죠. 토네이도 경고가 안 오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일부는 떠났습니다. 해고되거나 말거나 내 목숨과 우리 가족 여러 가지 안전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 몇몇이 떠나고 난 뒤에 슈퍼바이저가 21세기의 미국의 이 회사에서 출석부를 가지고 와서 인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떠났는가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매니저도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야지 될 그 양초의 할당량이 있겠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9시에 두 번째 경고 사인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 집에 가면 안 되느냐. 날씨가 이런데 조금 언성도 높아졌겠죠. 날씨가 이래서 토네이도가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느냐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해고시킨다고 계속 경고를 했고 9시에 사이렌이 또 울리고 나서는 불이 껌뻑껌뻑 한국에서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그 껌뻑껌뻑이 시작이 됐고 또다시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대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초가 있으니까 그 왁스, 화학약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곳에서 초원료, 말랑말랑한 원료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멘트도 있고 하겠죠. 머리를 콘크리트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부딪히고 해서 그 초를 다루니까 화학적으로 뭔가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움직이고 부딪히고 하면서 화상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요. 한 분은 신장이 손상이 돼서 뭔가가 떨어졌죠. 해서 그 소변색이 지금 검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인데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요. 너무 부어서 이 일이 메이페어 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메이페어 컨슈머 프로덕트라는 초 공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근로자들이 다쳐서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토네이도가 불어서 2번의 경고음이 울려도 집에 못 가고 102명은 살았습니다. 8명 숨졌습니다. 110명 가운데서 9%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사하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근로자의 주장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똑같은 일들이 닥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남아 계셨던 분들보다는 어쩌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렌트비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가신 분들이 이 경우에는 굉장히 현명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해서 이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켄터키주 토네이도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고 하니까 그쪽에 그 비 내림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불편함과 두려움보다는 토네이도 그 이후가 어떨까 하는 것이 더 많이 와 닿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내일부터 1월
1월 15일까지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를 합니다. 요즘은 혼돈됩니다. 아니 원래 마스크 쓰는 것 아니야? 그렇죠. LA 카운티나 벤츄라 카운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은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지만 캘리포니아주 내부에서도 무슨 중부의 시골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지 않은 도시에선 좀 떨어진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공공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바이러스 케이스가 50%가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미크론보다는 델타가 더 많습니다. 델타 변이가. 그리고 병원의 입원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2.5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15% 입원율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츄라, 이제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플러스 이 세 군데 카운티는 뭐 언제까지다 하는 그 시한을 정한 것도 없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또 센트럴 밸리 북가주의 뭐 어디 또 시골 지역 이런 데도 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월 15일까지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도에 제일 처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문을 닫는 셧다운 같은 것, 통행 금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해서 마스크의 효력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이제 만약에 손님이 100분이 계세요. 그 안에. 그런데 100분 가운데서 10분만 더, 10%만 더 마스크 착용을 하시더라도 이 바이러스 감염률은 상당히 줄어든답니다. 전염병이잖아요. 돌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공공장소 큰 그 이벤트 같은 것 할 때 PCR 테스트를 이틀 전까지 한 것.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짧아진 거죠. 기간이 하는 것이고 또 돌아오는 여행객들 공식 그 레코멘드 하기를 며칠 전에 테스트한 거 가지고 와라 하는 건데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패사디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은 부스터샷까지 전부 맞으셨고요.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렇지만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확산될 것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노멀로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책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나이도 당도 정치 성향도 사회적인 성향도 윤리성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누구에게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이 그 줄어들어서 뭐 일자리 성장 같은 것 많이 주춤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시카고 불스는 그 두 경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10명 선수가 지금 격리해야지 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고 NHL도 3개 경기가 지금 연기됐고요. 뭐 사우스아프리카에서 계속 원래보다는 낫다 하는 뭐 많이 퍼져도 증상이 약하다 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우스아프리카의 얘기고 유럽과 사우스아프리카가 다르고 또 미국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확실하게 유럽이라든가 사우스아프리카만큼 그 확산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포함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날씨도 다르고 뭐 고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위생 환경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건 미국도 오미크론으로 지금까지는 여기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부스터샷도 맞은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이런 그 걱정에서 분명히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미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대로 그냥 지나가진 않는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냥 아픈 사람 없이 지나가진 않는다 하는 겁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인구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 보면 4분의 3이 백신 접종자잖아요.
그 4분의 3 가운데서는 9%는 부스터샷 접종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저사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2번 맞은 것 갖고는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부스터샷 맞으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먹는 항바이러스 약이요. 이 파이저의 그 팩슬러비드 이 약은 예방용도 되고 치료용도 되는데 먹고 나면은 이 오미크론 병원에 갈 수 있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률을 줄인다. 뭐 89% 정도 줄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되는 거고 미국 그 공군이 많지는 않네요. 27명 그 공군 백신 접종하지 않아서 11월 뭐 언제까지 그 마감 시한을 줬었죠. 해고시켰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무뎌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된다는 현재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저도 어떤 때는 이 뉴스를 여러분들께 오늘도 전해드려야지 되는가? 전해드리지 말아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뉴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지 될 뉴스가 있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 뉴스가 직업이니까 더 많이 보잖아요.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하는 모든 시간이 뉴스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에 뭐 간단하게 가장 천하게 말해서 인기를 생각하면 말씀드리지 않아야지 될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저의 그 뉴스에 대한 목표라든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무감 같은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뉴스를 어떻게 듣고 싶을 수 있도록 더 가깝게 그 같은 재료를 가지고 좀 그 배합을 잘해서 재미있게 들려드리나 아니면 의미 있게 들려드리나 재미와 의미가 다 같이 가면은 저의 이상형 뉴스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이상형으로 가려는 그 방향을 잡고 잠시 뒤에 전해드릴 별것 아니면 어쩌죠? 이렇게 거창하게 말만 해놓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여러분과 제가 뉴스로 만나는 친구인데요. 친구가 늘 마음에 듭니까? 친구가 늘 예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굉장히 그 진중한 사람이고 진중해 보이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역시 그 공화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무슨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사이가 벌어지기 전에 거의 이분은 선거 직전에도 선거 치러지기 전인데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가 11월 그 6일이었던가요?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과는 거의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뭐 재조사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정당한 선거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언젠가 한번 이 뭐 투표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하던 도중에 키득키득 웃으면서 역사는요. 어차피 이긴 사람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때로는 이긴 사람 관점에서만 기록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 참 과거의 윌리엄 바답지 않다 하는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극이 싫다고. 그 사극이 왜 싫으냐면 드라마요.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하지만 왜 싫으냐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싫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도 완전히 누가 그것이 이것만이 여기까지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요. 일어났다 팩트 사건 말고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을 그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고 때로 그 윌리엄 바처럼 이긴 사람이 쓴다 할 때 역사가 정치인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대에는.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는 역사가가 쓰는 건데 그 역사가가 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완전히 이긴 사람 입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생각도 하죠. 같은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에 시각과 이런 것의 차이는 있지만 사극은 다 거짓말이다. 뭐 역사는 완전히 이긴 사람 입장에서만 쓰여진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면에서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밌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1월 6일 의사당 사건은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에 가라고 했고 그날 그쪽으로 또 가라고 했고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 바이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뉴스의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애국적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몇 부작을 뭐 본인이 방송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마크 메도우라는 대통령의 당시 비서실장이 의회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협조를 다시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사람을 스티브 배넌처럼 그리고 또 국방부의 또 다른 사람처럼 의회를 모독했다는 형사 기소를 하는 것을 오늘 아마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스가 됐건 CNN이 됐건 전부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날 그 당시에 의사당 안에 갇혀있던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 두 번째는 박스의 진행자들, 터커 칼슨을 제외한 유명한 진행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 세 번째는 아들이 대통령에게 바깥에서 백악관에 있지 않으니까 한 그 팩트 이메일 자체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은 마크 메도우가 의회에 협조하겠다고 할 때 공개가 된 건데 우선 의원들이 마크 메도우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넘버 1 첫 번째 의원입니다. 우리는 포위됐다. 이 의사당에서. 넘버 2 의원 마크 시위대들이 의사당에 침입해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있다. 다 밖에서도 본 일이에요.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 말을 할 건가? 세 번째 사람 우린 모두는 지금 무기력하다. 공화당 의원들이겠죠. 그리고 1월 7일에도 의원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건 다음 날에도 바이든의 인준을 막으려고 했었던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6개 주 뭐 애리조나 뭐 조지아 등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실패했다. 지금 이제 조사단 하원 조사단에는 공화당 의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민주당 의원들인데 리스 체니를 포함한 2명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어느 의원인지 의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곧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뉴스 호스트들이 마크 메도우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텍스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Hey Max 하면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한다. 그가 그의 레가시를 파괴하고 있다. 또는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게 해라.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가 파괴하고 있다. Hey Max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 얘기한 것은 로라 잉그램이 텍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로라 잉그램 보니까 뭐 낸시 펠로시가 평생을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해. 뭐 이런 이 텍스트가 공개되고 나서 그런 얘기만 했지 아무런 그 1시간 쇼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앤 프렌즈의 3명 가운데 1명 호스트도 브라이언 그 키미드 호스트도 대통령에게 텔레비전 보게 하라. 그가 이뤄놓은 것을 지금 다 그 파괴시키고 있다. 그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션 해니티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성명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의사당을 떠나게 하라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대통령의 큰아들도 마크 메도우 비서실장에게 모든 것이 통하니까요. 대통령에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멈추게 하라고 말하라. 라이엇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가능하면 빨리 대통령이 그들을 비난을 해야지 된다. 그 의사당 경찰의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아들의 그 텍스트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답한 게 나도 대통령에게 강하게 푸시하고 있다. 나도 당신 의견에 동의한다. 하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다시 우리는 지금 집무실에서의 연설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것을 끝내는 것을 리드해야 된다. 너무 멀리 갔다.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몇 시간 동안 대통령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완전히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나 go home. 동시에 이 한마디를 빼고는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거 도대체 집으로 가라는 겁니까? 불을 지피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당신들은 대단히 스페셜하다. 나도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안다. 집으로 가라 한마디를 빼고는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백악관이 몰랐다. 상황이 그 정도인지 몰랐다 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텔레비전으로 본 대통령 아들이, 그리고 뭐 박스의 호스트들이, 박스와 대통령과는 같은 편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같은 편인데 지금 이거 당신의 레가시를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안 전해줬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아들에게 나도 당신에게 동의하고 있고 푸시하고 있다고 텍스트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시의 비서실장은 지금 그 의회 모독죄로 소환장 받고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기소가 오늘로써 기소하는 결의안이 될 것 같고요. 팍스뉴스는 완전히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션 해니티는 어제 이 마크 매도우를 그 당시의 비서실장을 초대를 해서 이 비서실장을 의회에서 기소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거에 대한 그런 말을 이 사람의 변명을 8분 내내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텍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로라 잉그램도 어제 마찬가지였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팍스 앤 프렌즈를 못 봐서 이 킬미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팍스의 웹사이트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미국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의회에서 이 조사의 책임자들이 한 얘기가 역사는 이들을 마크 매도우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트럼프 전 대통령 멈추게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로 쓸 것인가 희생자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그 타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쫓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을 따를 때 민주주의를 따를 때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그 벌어질 당시에는 사실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딱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한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혼돈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 별 죄책감 없이 함께 휩쓸리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차다 싶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때도 있고 빠져나갈 수 없는 때도 있고 지금 이제 박스처럼 그렇지 않은 듯 별것 아닌 듯 터커 칼슨처럼 그 사람들이 애국자인 즉 이렇게 나가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들어갈 때 나도 거기에 휩쓸렸다 할 때도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공이 있었다면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지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도 뭐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살아남는다고들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기회주의자처럼 이 사람이 힘 있을 땐 이 사람에 붙었다. 저 사람이 힘이 있을 땐 저 사람에 붙었다. 아니면은 애매모호할 땐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이 휩쓸려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소신이 중요하고 그 맞는 소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 꼭 정치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의 판단력도 그렇고 가정사회에 있어서 부부간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빨리 이쯤에선 잘못을 인정을 하고 빌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지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때 잘못해서 불공평했어가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해왔던 내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에 있어서도 불공평한 것이라고는 어쩌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떠한 그 역사의 흐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의사당 사건은 인간이 밝힐 수 있는 범위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 인슐린 그 주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 변화 지출안이 뭐 올해 말에 통과가 되느니 마느니 영원히 안 되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회복지안 자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uild Back Better 빌인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공화당, 민주당에서도 투표를 다 받아야지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인슐린 비용이 한 달에 $35까지만 딱 그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캡을 씌우는 거죠. 보험이 있는 분들께는 민간 보험이건 메디케이드건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 것이고 매년 너무나 그 인슐린 값이 오르니까 상품은 같은 상품인데 원료도 같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996년도에 휴멜로그라는 게 한 병에 $21였는데 지금은 $275라고 하죠. 그러면 1996년과 2021년도에 이 약이 그 원료가 성분이 변했는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그리고 또 이게 한 달에 $275 한 개만 가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하면 정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또 다른 그 제약회사에서 한 반값 정도 하는 버전을 내놓기는 했지만 2019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몇백 달러 이상씩 인슐린 말이 돼? 보험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딱 그렇게 해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처방약값 낮추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도 처방약값을 낮추기 위해서 목소리도 높였고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19명이 서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과 지금의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똑같습니다. 그 19명도. 그런데 지금 이 그 바이든의 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고 당연히 지금 공화당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존 맨신하고 크리스틴 이름이 시네마 의원 그 두 의원을 어제도 이 조 맨신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안을 가지고 공화당에서 이걸 완전히 블럭한다 하고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블럭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도 이거 안 돼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인슐린을 투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하건 일반 그 아픈 사람 약국에 딱 갔는데 약값이 지난달보다 더 올랐어요. 그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돌아서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슐린의 경우에. 이런 것을 의원들은 부자라서 안 겪을지 모르지만 또 뭐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고 좋은 보험 갖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 이것은 해야지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블럭을 할 그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면 약간 또 주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진보적인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보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거 그렇게 한 달에 한 $35 정도를 해야지 된다. 인슐린을 투여해야지 되는 사람이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인권이다. 라고 민주당의 진보적인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값에 지친 미국 사람들 이 사회복지 지출안에 이 인슐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조 맨신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 안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 인슐린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요. 조 맨신 의원은 지금 그 문제도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것저것 얽혀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추세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주도를 해서 디지털 화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디지털 화폐고요. 암호로 쓰이는 그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가장 큰 개념이죠. 종이 화폐냐
디지털 화폐냐 해서 디지털 화폐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나뉘고 있는데 미국은 조금 처져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40개국이 연구를 하고 뭐 또 뭐 개발을 어느 정도 완성한 국가가 16개국, 시범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가 14개국. 이게 한국이죠. 한국도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매업소에서 조금 쓰고 있잖아요. 또 그 취소한 국가도 2개국 정도 되는데 여름 이후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이 디지털 화폐를 지금 쓰고 있고 바하마라든가 캐리번이라든가 뭐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형태로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 뭐 사람들이 저게 수요가 많아 하니까 우리 국가도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종이가 아닌 디지털 화폐를 뭐 플라스틱 화폐와도 다른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이 플라스틱 종이는 아니지만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쓸 때 은행이랑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어서 쓰는데 이 디지털 화폐는 그렇지 않은 그런 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도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MIT 등등과 함께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호주, 아프리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좀 더 빨리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고요. 한국은 8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삼성에서 이제 앞서서 뭐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 이 내용이고요. 잠시 뒤에 클로이 킴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0대 센세이션.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그 가디언에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 해서 안내해서 다시 뉴욕타임스로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너무너무 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수십 페이지인 것 같았어요. 물론 사진도 있었습니다만은 클로이 김이라는 부모님 아직도 토렌스에 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만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평창올림픽에 가서 그때 18살 때였던가 17살 때였었죠. 미국인으로서 그러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이 그 스노우보더로서 챔피언. 그런데 이게 워낙에 어려서 못 나갔었잖아요. 13살 때부터 완전 신동 했는데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길이가 그렇게 긴 것을 보고 영국에서도 이 내용을 읽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보니까 기사의 내용보다도 그만큼 정말 그 유명인이구나. 그 스포츠계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올림픽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이기고 나서 그 이기기 전에는요. 어렸을 때는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인스타그램 같은데 정말 도를 지나치는 이런 나쁜 말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 클로이 김이 특히 뭐 배고파요, 뭐 퍼포먼스 하기 직전에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예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난 이후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공격들도 있고 하니까 좀 그 성공이라는 게 인간에게 트랩에 갇혀서 조이는 느낌을 주는 것도 같다 해서 좀 쉬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질식한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가졌다고 하고요. 내가 아직까지 미성숙하구나 하면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강아지, 보이프렌드, 말타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스노우보드 그 다음으로 maybe 뭐 같이든지 어쨌든 그리고 가족들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올림픽 시즌 이제 콜로라도주에서 시작이 되면서 다 이기겠죠. 당연히 다 이길 것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선수 특히 이제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고 하는 선수들은 4년이 되면은 처음에 이제 스파트라이트 확 받았다가 그다음에 막 비난도 쏟아지고 하다가 점차 사라지는 듯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 뭐 토렌스 근처 팔로스 버디스 근처에서 아파트도 보고 집도 보고 말을 좋아하니까 목장을 갖고 싶은데 그 목장에 얼마 전 잃어버린 뭐 꾀꼬리도 키우고 뭐 당나귀도 좋고 염소도 좋고 작은 돼지도 키우고 싶고 하는 일상생활하는 것도 쭉 느끼면서
이제 인류학이 제일 좋다고 하고요. 화학은 어려워서 드랍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한창이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모님이 밖에 나가실 때마다 굉장히 그 걱정한다는 이런 클로의 김을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려다가 너무 추잡해하고 안 했는데 약간의 추잡함.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금요일에 사우스다코타의 선생님 10명이 어느 회사가 주최해서 그 하키 그 게임 거기에서 학교에 기금이 모자란다고요. 돈을 $5,000를 풀어놓고 5분 동안 맘대로 가져가라 하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막 가슴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가장 반이상적이다. 사람들이 비난하더군요. 오징어 게임 같다는 말도 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